T-minus 10, 9, 8, 7, 6, 5, 3, 2, 1, 0,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on a mission to build, resupply, and to d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begins its penultimate journey to shore up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PIF가 대형 사고를 치고야 말았는데요. 루시드에 대한 잔여 지분 매입, 즉 이제 100% 인수 가능성 추측성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급등, 폭발을 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아직은 어안이 벙벙하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딜메이커 웹사이트인 베타빌에서 먼저 언급을 하면서 로이터 통신을 통해 나온 보도에서 PIF가 루시드를 인수하기를 원한다는 시장 추측성 기사가 흘러나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트위터 등 수많은 루머들과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PIF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루시드 측에서도 이러한 사태에 논평을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지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고요. 잘못하면 주가 조작에 휘말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당분간은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방심을 하고 있던 공매도 세력들에게 한 방을 먹이면서 쇼 커버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들은 685 밀리언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하고 있지만 당해도 싸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공매도 쇼 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PIF가 정말로 루시드 그룹을 100% 인수를 하게 된다면 기업 운영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빵빵한 자금을 통해서 해결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퍼링 같은 자금 조달 문제 등은 사라질 것이면서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빅테크의 길이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역시 또 한 번 피터 롤린슨이 언급을 한 대로 빅 파트너십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이것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고요.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투자자들 마음에 더욱더 안심이 되는 계기가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고 주말 동안 저도 생각 정리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루시드 주식에 큰 베팅을 하는 5 인베스터라는 기사 내용 중에서는요. 1위는 아시다시피 PIF고요. 2위는 뱅가드, 3위는 블랙록, 그 다음에 4위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오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요. PIF가 루시드 100% 인수를 할 시에 이들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JP 모건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나 했더니 인수 계획을 이제 지원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수많은 추측성 기사가 난무한 가운데 루시드는 플러스 43%가 상승을 하였는데요. 영상에서 이렇게 큰 상승폭을 말씀을 드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12불까지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영상에서 구름대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버렸네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분명히 차익 매물과 그동안 이제 탈출을 시도를 하려 했던 매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아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 한 2, 3일 정도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차익 매물로 보이는 대량의 매도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차익 매물 등이 앞으로 간간히 대거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진정한 바닥권이 형성이 되면서 단단히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일보몽에서는요, 장 초반 60일선의 저항선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런 상승에 저도 깜짝 놀라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순식간에 80%가 넘는 상승을 보면서요, 한참을 멍하니 쳐다만 봤습니다. 이때는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불멍 때리듯이 한참을 그러고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하실 듯 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급등의 거래가 뭐 일시 중지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차 섹터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리비안이 8%, 테슬라가 11%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는 EV 섹터주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한 주 동안 64.58%가 상승을 하였고요. 한 달 동안 107.58%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루시드 모터스가 캐나다에 위치한 몬트리올에 첫 번째 스튜디오와 서비스 센터가 오픈을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 루시드 스튜디오가 들어선다는 것은 캐나다 판매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는 전략이겠고요. 이것은 루시드에게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고 영업 서비스 담당 부사장인 잭 에디슨은 이같이 말을 하였는데요. 물론 현재 기존 모델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페이즈 2 팩토리 완공 시기를 단축을 시켜서 생산량이 빠르게 먼저 뒷받침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생산량만 받쳐준다면 기존 고객들 이탈 방지와 신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루시드 측에서는 조금만 더 급하게 마음을 먹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주 올라올 때는 몰랐었는데 업로드가 안 되니까 현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요. 업로드가 되는 대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에어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알루미늄 기술로 차량 무게를 줄이는 선택을 하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배터리 기술력이 아주 좋아도 차량이 무겁다면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AT&T 및 피셔그룹과 협력을 하여서 설계, 제조 및 산업화된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여서 몇 가지 독특하고 가벼운 부품을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루시드 측에서도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배터리 셀을 줄이는 것인데요. 차량이 이제 가볍다면 그만큼 배터리 용량도 줄어들 것이면서 마일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틸리티 패키지 스페이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높은 수준의 충돌 안정성과 낮은 에너지 소비를 달성을 하면서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에릭 바흐는 말을 하였는데요.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안전성 문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유럽의 안전성 테스트에서 별 5개를 받으면서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대부분의 차량이 이 측면 충돌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새로운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더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 결국에는 차량 무게 감소로 인한 효율성 증가와 안정성을 확보를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루시드에 관한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는 정말 주가는 우상향은 확보되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